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어, 아직 안 들리시나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I 프로그램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얼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 얼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5 key trends가 아니라 7 key trends and insights. 이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못 보신다면은 저희 디아이프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쯤 되면은 이런 걸 봐요. 뭐 Universities receive record number of early action and early decision applicants for the class of 2028. 뭐 역사상 매년 보는 거죠. 우리가 매해 보면은 과거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EA하고 ED에 지원을 했다. 또 그다음에 또 뭐지? Harvard announces increase in early admissions acceptance rates while Yale hits historic low. 보면은 이제 학교별로 뭐 하버드는 가장 높은 acceptance rate를 보였고 그다음에 예일은 가장 낮은 걸 보였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하버드를 많이 지원 안 했고 예일을 많이 지원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대학교들이 발표한 내용들 보면은 뭐 조지타운은 10% 합격률, 하버드는 9% 합격률, MIT는 5% 합격률, 뭐 라이스는 15% 합격률. 근데 이런 점수를 왜 보세요? 그냥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는 건 뭐 좋죠.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매해가 되면은 많은 회사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명이 합격했는지, 몇 프로가 합격했는지 이런 거에 너무나 관심을 가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가 올해 많이 뽑았고 예일이 낮았으니까 하버드하고 예일 고민하는 아이 중은 그럼 나는 내년에 하버드를 지원해야 되겠구나. 이게 결론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숫자적인 이 어떻게 되죠? 광고적인 그다음에 뉴스 메이킹적인 그 제목들보다는 저의 직업은 그 실질적으로 입시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이제 대중들과 나누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7가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한 대여섯 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했던 트렌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그냥 조금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You are simply making top ranking schools rich. 뭘까요? 직역을 하자면은 지원자들은 상위 대학교를 부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느끼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거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안 될 학교를 그냥 ED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뭐 하버드 합격률이 높았다, 예일이 합격률이 뭐 낮았다. 이게 신빙성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5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의 한 50% 정도는 욕심에 의해 가지고 자기에 맞는 학교보다는 자기의 이거, 자만, 거만, 자존심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기한테 안 맞는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페일하는 것 같아요. ED라는 거는 그 아까 말했던 7%, 8%, 9%그 확률을 가지고 그 1%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지원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맞는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숫자들 뒤에는 나한테 맞는 학교들보다는 그 내가 지원 안 하면은 후회할 것 같은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편안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숫자들 자체로 합격률이 7%냐, 8%냐, 9%냐 이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합격률이 30%, 40%, 50%인 학교들이 많아요. 좋은 학교에도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지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버스턴 유니버시티나 버스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한 30%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죠. 컬로라도 컬리지. 엄청나게 좋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거기 지금 올해 들어갔죠. 어, 근데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BU 비즈니스도 좋아요. 취직 잘 되고. 그다음에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근데 지금 성적이 조금 한 3.7대다. 3.8대다. 그러면 BC나 컬러라도 컬리지 지원하는 게 맞죠. 괜히 그걸 가지고 나는 뭐 존 홉킨스 넣어볼게요. 밴더빌트 넣어볼게요. 세인트 루이스 넣어볼게요. 뭐 에머리 넣어볼게요. 듀크 넣어볼게요. UNC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7%나 8%나 이쪽에 있는 학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높은 학교들, 즉 비인기 학교라기보다는 이 아까 말했던 이고 이 얼리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 버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봤을 때 그냥 9%, 10%, 11%이 학교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합격률이 30%, 40%, 50%이 정도 레인지를 봐야죠. 좀 과장한다면 운전면허도 50% 조금 넘잖아요. 대학교 입시인데 컬로라도 대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30% 버스턴 유니버시티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요. 버스턴 컬리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요. 왜 이러한 3, 40, 50% 합격률에 있는 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9, 10%에 있는 학교들에만 집중해가지고 얼리 결과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결과를 보면은 그, 그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뭐 스쿨 레거시도 중요하지만 교내 경쟁. 그래서 우리도 합격한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전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잘 보내는 고등학교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특정 고등학교의 아이들을 집중시키지 않아요. 특정 대학교에. 알아서 배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뭐 콜롬비아를 5명이 지원한다. 5명이 다 합격하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콜롬비아를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유펜은 3명이 지원한다. 아직까지 유펜을 한 번도 붙인 적이 없다. 그러면 유펜을 지원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대학교 입시라는 거는 시작점 자체는 아이의 이력서가 되겠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은 이 학교의 명성, 즉 스쿨 레거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경쟁, 이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고려 안 하고 그냥 어디 지원하고 싶어요. 어디 지원할래요. 그리고 학교에 본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특히 카운슬러랑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디퍼된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죠. 우리가 디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퍼 됐다는 거는 이 원서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ED 풀에서 뽑기에는 아직은 조금 뭔가 충족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즉 기준이 다른 거죠. 좀 이따 제가 7가지 트렌드 중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학교는 얼리 풀에서 뽑는 아이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퍼 됐다라는 거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레귤러는 조금 다양한 유형의 아이를 뽑아요. 얼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들마다 원하는 특별한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교들은 이 부분을 매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한된 그 내용, 그 군에 해당이 안 된 거지, 아이의 원서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어느 특히 이제 학점이나 아니면은 특정 액티비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학점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은 원서에서 더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었기에 그 디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퍼가 됐을 경우에는 항상 대학교에서 오죠. 너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어필해라. 단 원서를 낸 이후 시점의 내용만 가지고 어필을 해라. 즉 11월 1일 날 원서를 냈으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즉 한 50일 동안 너가 원서에 명시한 활동들과 너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과연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퍼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레귤러 때 12학년 1학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퍼됐다는 거에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잘못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서 보면은 특히 아이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디퍼됐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원하는 그 제한된 얼리풀 유형의 기준을 충족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에세이나 원서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것뿐이지 원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퍼된 아이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픈데 마침 원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원서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 지원한 학교는 한 개 학교예요. 모든 학교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지금 원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는 게 디퍼인데, 그 내용은 다 무시하고 그냥 판을 다 갈아엎어요. 물론 필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을 다 갈아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 저도 몇몇 아이들이 아예 에세이를 처음부터 다시 쓰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바꾸고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했듯이 원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얼리에서 원하는 그 학교의 인재상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레귤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원했던 학교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자체가 틀렸다고 그 어,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거, 제가 매년 항상 이 그 웨비나를 할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 얼리 결과를 통해서 아니면 입시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인사이트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트렌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트렌드? 뭐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특히 지금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고자 준비하는 10학년,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뭐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벌써 편입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4번에 조금 4번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키 트렌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제 설명회를 보면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해를 하는데, 제가 SAT, ACT 입시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 좋기 때문에
그냥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다 점수가 좋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되는 아이들, 뭐 1480인데 지원을 한다? 안 되죠. 근데 한번 근거를 대볼게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중간 50% 아이들의 SAT 점수였어요. 작년에. 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작년 중간 50%예요. 하위 25% 빼고 상위 25% 빼고 그냥 중간 50% 아이들의 봅시다. SAT Math 한 개 틀렸네요. 780에서 800이 중간 50%예요. 그다음에 SAT 그다음에 리딩 쪽이죠. 740에서 780이 중간 50%예요. ACT도 Math도 30 그러니까 중간 50%가 그냥 거의 다 35, 36이에요. ACT도. 이와 같이 해봅시다. 많은 여기서 첫 번째 트렌드인데 그리고 인사이트도 하고 이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 학교들이 아직도 테스트 옵션이라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얼리 붙은 아이들은 전부 다 뭐 SAT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메리토크러시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SAT 만점자들의 70%, 80%가 리젝트 당했다라고 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또 SAT가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1600점이고 36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뛰어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간 50% 아이들이 뭐 1580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거가 테스트 옵션이 아니다라는 거 좀 알겠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배경은 제가 설정해 놨습니다. SAT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도 합격한 아이들의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 특히 선진국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옵셔널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과테말라에 산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팔에 산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뭐 인도에 산다. 라고 칩시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SAT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요소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유럽에 거주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아이들, 아니면은 북동아에 거주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옵셔널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계속 중간 50%의 점수를 강조했죠. 이걸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시험 자체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SAT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뭐 이걸 듣는 아이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 SAT를 저 또한 어렸을 때 SAT를 시험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은 쉬워졌습니다. 점수가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중간 50%가 1500대 중반대니까. 왜 쉬워졌냐? 일단 시간 자체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패스지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학도 계산기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게 형상 발전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미국의 모든 이런 스콜라스틱 시험이라는 거는 테스트 뱅크가 있어요. 문제 은행.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은행에서 빼와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뭐냐면은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을 때, 아니면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갑자기 더미를 넣든지, 아니면은 시험 난이도를 바꿔버려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SAT가 실행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 컬리지 보드의 경향을 본다면은 분명히 앞으로 SAT 점수를 난이도를 올릴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쉬우니까 지금 변별력이 없잖아요. 다 거의 1550대, 60대, 70대는 맞아야지 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9학년, 10학년, 11학년 중에 SAT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SAT를 아직 한 번도 안 봤다라고 하는 아이들 전부 다 내년
3월, 5월, 6월에 있는 시험을 꼭 등록해가지고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지금 시험과 예측컨대 분명히 시험 난이도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진다면은 그럼 잘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부터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쳐요. 그러면 3월 점수를 무시하냐? 아니에요. 3월 점수는 3월 점수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쉬운 3월 시험을 봐가지고 1560을 받던 어려운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1480을 받던 똑같이 1560, 1480 동등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는 그 SAT 테스트 옵션 이 부분도 제가 한 지난 2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 변하고 있지 않고 SAT가 테스트 옵셔널이지만 옵셔널이 아니라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난이도 조절이 조금 실패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까?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5월, 6월 시험에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실패했던 아이들, 성공했던 아이들과 실패했던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리치 학교를 지원하는 것 같은 건 좋지만 too many apply to too rich school.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들어가야지만 이 세 가지 유형에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디퍼 얘기하면서 이 얼리가 디퍼 됐다는 거는 내 원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원하는 그 군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얼리 학교를 선정했을 때 단순히 나 예일 한번 가보니까 너무 캠퍼스 좋아요. 나 예일 어떤 교수의 책 읽었어. 나는 예일 가고 싶어. 거기 학교 갔는데 나한테 맞는 학교인 것 같아. 다 진짜 너무나도 이머추어하고 베이비시한 발언들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판단을 그렇게도 나이브하고 근거가 없는 욕심에 가득 찬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의 자부심? 무슨 자부심? 우리 아이의 무슨 그 자존감? 이런 거에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학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해서 실패했겠죠. 근데 우리가 실력도 되고 진짜 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ED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세계 특히 톱 힙스 정도의 그 학교 뭐 대부분 학교 뭐 그 브라운도 포함 콜롬비아도 포함 뭐 유펜도 포함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레거시, 두 번째 리크루트, 세 번째 the exceptional. 다시 말하자면은 첫 번째는 레거시겠죠. 근데 이 레거시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 군안에 들어가면은 합격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져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여기에서 뽑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디퍼 되는 것 같죠. 근데 잘 봅시다. 레거시. 레거시도 그 특히 한국 학부모님들 중에서 제가 여러 분을 봤는데 대학원을 어느 특정 학교에서 나왔어요. 대학원. 뭐 MBA가 많죠. 한국 부모님들 중에서는 MBA. MBA 특히. 근데 대학원은 그쪽에 나왔는데 이거를 레거시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레거시는 그 정도 대학원은 그 레거시 프라이어티에서 많이 뒤집니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라는 거는 직계예요. 직계. 그 직계인데 학부. 그럼 한번 봅시다. 학생 1, 대학원 레거시. 학생 2, 언니 2명 레거시. 학생 3, 언니, 아니, 형 1명, 아빠 같은 학교 레거시. 대학원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들 중에서도 그 직계고, 그 다음에 학부고, 라는 것을 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학원 다니면은 디퍼는 당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레거시 군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레거시 베네핏을 다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리크루트. 많은 학교들이 특히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도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하버드 2명 갔어요. 근데 여기서 꼭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한 명은 로잉으로 갔어요. 조종으로 갔어요. 한 명은 리크루트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상위 대학교 어릴 때 리크루트가 많이 뽑힙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하나의 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the exception. 오늘은 요 내용 갖고 좀 얘기를 깊게 할 텐데 그 exception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서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건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 이 학생이 붙였죠. 레거시 없어요. 그리고 운동선수 아니에요. 일반으로 지원했는데 뭐 공부도 그렇게 못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미국 올림픽 선수였어요. 익셉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의 진짜 특별한 무언가.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계속 다양성이라는 개념에서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을 뽑는데 레거시는 손이 안으로 굽으니까 뽑아줘야 되고 리크루트는 운동이 중요하니까 뽑아주고 익셉셔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은 이 영역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과연 그렇게 익셉셔널한 무언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익셉셔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non-scholastic. 우리가 익셉셔널한 개념을 봤을 때 첫 번째는 공부와 무관해도 상관없어요. 그 그다음에 공부가 아니어도 내가 특별히 잘하는 거. 근데 이거 특별히 잘한다는 거는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표, 뭐 전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뭐 학교 대표, 학교에서 조금 잘한다? 아니면 뭐 지역 대표 갖고는 안 돼요. 여기서 익셉션 하다는 거는 진짜 특별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상이나 레커니션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들. 특히 요새 많이 보이는 뭐 이런 것 중에 많이 보이는 게 뭐 장애인들과 관련돼 가지고 시간을 진짜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자기만의 말도 안 되는 뭐 사업을 하는 아이들. 뭐 연간 레베뉴가 뭐 몇십억 되고 아니면 대학생인데 아니 고등학생인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뭐 요런 거. 그래서 스콜라스틱 할 건 필요 없지만 이 익셉션을 할 때면은 엄청나게 어떤 non academic한 부분에서 남들과 비교도 안 되게 잘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있는 아이인데 2024년도 생활의 달인상을 수상했다. 모르겠어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죠. 생활의 달인이라는 게 있으면은 어떤 영역에서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 특징을 갖고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그 해에 방영됐던 달인 중에 한 명을 뽑거든요. 그 올해 달인상. 근데 만약 어떤 아이가 올해 달인상을 받았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하버드 갑니다. 왜냐면은 익셉션을 한 게 뭔가 있잖아요. 그 하나를 그렇게 잘한다면은 공부를 시켜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와 같이 넌 스콜라스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 한 게도 있겠죠. 근데 아카데믹 한 거는 뭐 예를 들어 논문 하나 발표했다, 뭐 어디서 인턴을 했다 이걸로 안 됩니다. 대부분 뭐 스탠퍼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가는 아이들, 아카데믹하게도 뭔가 밀고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 2등 해요. 국가대표 하거나. 그래서 아카데믹한 거. 그다음에 exceptional EC. 그다음에 가장 prestigious and leadership and volunteering.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잘 붙는 아이들 중에 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Presidential Volunteer Award 골드는 한 3, 4회 수상한 애들도 잘 가지만 Prudential 전 세계 봉사상이 있거든요. Prudential 보험회사 있죠. 거기서 하는 봉사상이 있는데 여기 붙는 아이들도 왜냐면 여기로 붙으려면은 그 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봉사상 1, 2등한테 주고 그다음에 나라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미국에서 또 수상을 해요. 즉 봉사면에서 전 세계 그 나라에서 1등이네요. 봉사면에서 그 나라의 올림피아드 대표네요. 이와 같이 좋은 봉사 수상 경력. 근데 뭐 일주일에 5시간씩 뭐 20주 했다고 그걸 갖고 밀고 나간다? No, 그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istinguishable background narrative.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그 트렌드에서 얘기인데 올해 제가 주구장창 강조했던 게 그리고 올해 입시에 판가름 날 거는 하버드하고 UNC 그 연방 대법원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그 대학교의 그 입시 변화와 이 변화된 내용들에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적용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측한 대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쓰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만의 유니크한 백그라운드, 즉 이 내용을 보자면은 여러 번 제가 강조했듯이 그냥 다양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양성? 그걸 어떻게 하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백그라운드 내러티브를 갔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하고 공동체에 기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접근할 때도 많아요. 마이너리티 내러티브. 근데 이것도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하버드, 스탠포드 뭐 이런 데는 예일 안 돼요. 왜냐면은 브라운 예일 안 돼요. 왜냐면은 커뮤니티 내러티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내러티브라는 게 내가 어떠한 배경에 살았냐, 그리고 나만의 유니크한 익스피리언스가 뭐냐, 라는 부분을 많은 아이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유니크네스를 찾지를 못했으니까 다 비슷하니까. 근데 성공한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백그라운드 내러티브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를 남들과 어떻게 구분시키지? 그러니까 100명을 딱 세워놨어요. 100명을 세워놨으면은 그 하나, 나와 남들과 구별되는 그 하나는 뭘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말했던 그 legacy, recruit, 마지막에 있던 그 exceptional한 부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background narrative가 그냥 내가 따뜻한 아이다, 봉사하는 아이다, 이런 거로 가능한 학교들도 있었지만 많은 학교들은 그 리더십 내러티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백그라운드 내러티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충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simply for the pleasure of it. 그래서 pleasure 에세이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냥 joy 에세이로 나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It's something that makes you different. 그래서 이걸 액션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the way you think. 가장 그 사소한 거를 보면서 나의 일상생활에서 뭐 내가 커피를 마시든, 내가 매일 커피를 마신다고 칩시다. 근데 그 커피를 마시는 과정 속에서 커피를 사는 과정 속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내용들.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distinguishable background narrative가 행위로서의 백그라운드 되지만 사고로서의 백그라운드 되거든요. 왜냐면 예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요구하잖아요. disagreement. 프린스턴도 마찬가지고 그 different argument. 하지만 요 background narrative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ackground narrative라는 거는 행위도 있지만 사고적인 측면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내러티브가 리더십 에세이랑도 연결돼 있지만 리더십 에세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의 다이버시티 즉 탤런트, 유니크니스, exceptional narrative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둬야 되고 앞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꼭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 2였고요. 근데 트렌드 2에서 또 한번 봅시다. distinguishable background narrative 이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봅시다. 이것도 하나 제가 코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increasingly complex world needs problem solvers, inventors, and connectors. 우리가 더 세상은 복잡해지고 있죠. 그 안에서는 문제 해결자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제가 많이 썼던 있죠. Problem solver, connector. Uh, we believe all aspects of an individual's life experience contribute to the multidimensional problem solving that inspires them to question, explore multiple pathways forward, and design solutions that are broadly applicable. 한번 봅시다. 이 백그라운드에 관련해가지고 뭘 했는지. 일단 개인의 모든 경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복잡한 문제 해결에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뭐냐면은
의문을 던지는 거.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이거는 그 유펜 총장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총장님이 말했던 건 뭐냐면은 하버드하고 UNC 스프링 코트 케이스 다음에 변화하고 있는 아이비 리그의 인재상이었어요. 이 페이지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백그라운드 내러티브를 그 지나가고 싶다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항상 제가 강조했던 problem solving ability. 그 다음에 connecting the detached. 단절된 거에 연결.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하냐?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던지고 자발적으로 실현하고 노력하고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다양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그라운드 나래티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이 내용을 스크린 캡처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확인을 하시든지 저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아이의 인재상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왜 한국 아이들이 난 이걸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안 될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explore, 탐구하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그 다음에 design solution. 그리고 해결안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해결안을 디자인하다. 근데 이걸 대학에서 원하는 내러티브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죠? 나는 문제 해결했다잖아요. 뭘 해결해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 거만함. 나는 해결했다. 나는 몇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뭘 했다. 사회적인 문제, 리더, 이 problem solving narrative, background narrative에서 이 아이의 진실된 가능성을 보고 싶은데 우리는 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몇 시간 투자했으니까 난 해결했어. 얼마나 거만해요. 그게 독재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해내. 안 해내? 너 죽어. 그 fear factor 해가지고 우리는 몇 시간 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선전하고 안 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어, 꼭 숙지하길 바랍니다. 네. 요 내용을 숙지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the question. 그러면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는 너는 남들과 너 자신은 나는 어떻게 구분될까? 여기서 diversity, contribution, problem solving, and impact on university. 이러한 내용들. 이 공식들도 보시고, 근데 그 공식 안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이 코트 안에 가장 잘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트렌드 3 봅시다. 이거는 이제 오늘은 제가 좀 그 두 가지 좀 새로운 개념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제 degree equation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뭐 어디 onion equation 뭐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 양파 이론과 이제 정도 이론. 일단 봅시다. 이제 정도 이론. 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톱 티어 스쿨을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가 맞는 질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할 텐데 무엇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했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했냐, 아까 말했던 이니시티브를 갖고 행동을 했냐,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냐 등등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원서를 평가하면 되게 편해져요. 우리는 항상 저 노란색까지 가야 됩니다. 톱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눈 것 같아요. 파란색을 지금 앞으로 보는 파란색은 톱 50, 초록색은 톱 30 schools, 노란색은 이제 the top 10 schools. 근데 봅시다. 우리는 이런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어디서 공연했다, 펀레이싱 했다, 튜터링 했다, 뭐 어웨어네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몇 회 했다, 돈 얼마 벌었다.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엄청난 리더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애트리뷰트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다 해요. 그래서 원서를 보면은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 네 단어가 없는 아이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100위권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요 정도에 있다, 요 군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한 50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디그리 포뮬러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한 단계 나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유편에서 말했듯이 continuation, expansion 그런 부분이 해결되니까 이제 30위 정도 가는 아이들의 특징. 그러면은 이제 NGO가 좀 나와요. 그다음에 참여자 수를 뭐 죽어가는 활동을 늘렸다. 아니면 참여자 수를 뭐 1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입법 제안을 해요. 뭐 나는 어디에다가 뭐 입법안을 제출했다. 뭐 좀 더 적극적이죠. 하지만 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또 많다라는 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NGO 만들었다. 끝. 몇 명까지 늘렸다. 끝. 그리고 입법안을 제출했다. 끝. 대단해요. 여기까지 온 거. 하지만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지속형이거든요. 그러면은 NGO 만든 다음에 뭘 하고 있냐? 앞으로 뭘 할 거냐? 파티스펜을 100명을 늘렸으면 1000명까지는 왜 안 늘리냐? 레지스트레이션을 제출했다면 입법 내용을 제출했다면은 그 건관을 냈다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여기서 멈춰가지고 그리고 멈춘 다음에 이렇게 끝나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더 해결되길 바라고 앞으로 이 문제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즉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 degree equation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만약 지금 여기서 톱 15 학교를 가고 싶다. 아이비를 가고 싶다. 힙스를 가고 싶다. 어려워요, 가기. 그러면은 여러분의 리더십 그 내러티브는 이 디그리 포뮬러에서 저기 정도까지는 노란색으로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academic evidence. 이제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냐는 디그리 포뮬러겠죠. 첫 번째, all A's, perfect SAT, AMC, AME, research paper, internship, summer camp. 이걸 왜 파란색으로 넣냐고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내가 요걸 갖고 있고 아 나는 아이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It's not gonna be possible. 힘들어요. 안 돼요. 이 정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갖고 있으면 한 32, 42 정도 갈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있다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우리는 이 디그리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래서 서머 캠프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프리스티지스 캠프를 가요. 그다음에 그 지역 대표도 해요. 그다음에 애들이 많이 하는 건 뭐 이렇게 출판도 하더라고요. 출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여러분들 출판 한 개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권 팔리자가 중요합니다. 출판 한국에서는 300만 원이면은 ISBN 번호 받아가지고 출판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출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어, 그다음에 무슨 계속 게제트를 만들어요. 근데 좋아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리지널 랩 내러티브를 가는 아이들은 항상 국가대표한테 밀릴 거고요. 퍼블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했냐 싸움이 될 거고 디바이스랑 이런 게젯 뭐 프로그램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적용을 했냐 그리고 프리스티지 캠프 갔다 온 아이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 이런 큰 질문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마침 이러한 캠프나 대표나 출판이나 아니면 개발을 했으면은 무엇을 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나는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끝. 왜 끝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내러티브로 정도로 원서를 마무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 또 아이비나 이런 데서 합격을 받지 못했죠. 왜냐면은 그쪽에서는 so what's next?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왜 다음 단계까지 안 가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EC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EC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 디그리 포뮬러 받고 그다음에 academic 디그리 포뮬러 받고 그다음에 이제 EC 전반적인 ECO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도 디그리 포뮬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또 아래 있는 아이들 내가 진짜 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포뮬러 디그리 안에서는 3, 40위 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
운동의 캡틴, 클럽의 리더, 파운더, 프레지던트 이런 것만 주구장창 나열돼 있어요. 진짜 뭔 그렇게 리더십 뭐 전생에 그 리더 포지션에 대한 한이 되었는지 뭔 그렇게 포지션이 많아요. 이 포지션 컬렉터스, 배지 컬렉터스 결과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게 많으면은 하나라도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냐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와, 얘 어떤 리더일까? 근데 그냥 리더십만 갖고 있구나? 오케이, not a good fit, reject.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더 나아가는 아이들은 뭐냐면 활동도 좀 하면서 이거를 또 지역 클럽이랑 아니면은 지역 간 학교 클럽이나 이런 거랑 좀 확장을 해요. 아까도 우리가 유펜 그 엑셉셔널 그 코어체에서 가져온 것처럼 확장은 합니다. 하지만 확장을 한 거에서 또 끝내요.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갈지는 지금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지역,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무언가 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three pyramid 그 봤던 three pyramid 보면 leadership, academics, EC evidence 이 degree pyramid를 보면은 성공한 아이들은 이 노란색의 물음표를 다 충족해요. 실패한 아이들은 다 초록색 정도까지만 가요. 거기까지 가면 디퍼 나왔겠죠. 파란색으로 갔으면은 리젝 나왔을 거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이제 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제가 이 부분을 과거 한 1, 2년 동안은 What is your narrative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저희랑 뭐 컨설팅을 안 해도 그 중간중간 원서를 제가 많은 사람들 걸 보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저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이 What is your narrative를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is your narrative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this degree equation을 한번 오늘 새롭게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narrativ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academics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충족을 해야 애들이요. 뭐 rigors, grades, tests, awards, researches, publications, internships. 그래서 이거는 그냥 common checklist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스크린을 한번 캡처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원서를 낼 때 보면은 원서 기본 그 제출 서류 틱 하잖아요. 그래서 academics 내가 rigor가 있는지 오케이, grade가 좋은지 오케이, 테스트 점수 좋은지, award는 있는지, research는 있는지 오케이, publication 있는지, internship 있는지 요 정도까지 오면은 아까 말했던 파란색까지 온 거예요. 파란색 정도. 3, 4, 12 정도 학교들. 이거를 좀 더 이제 프리스티인하게 간다, 프리스티지어스하게 간다. 그러면은 15에 22.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건 what next. 그 다음에 디그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리더십 커뮤니티 애들이 많이 하는 거, 마이너리티 그룹이랑 인게이지 해야 되는 거, 인게이지면 필요하고 시간 투자해야 되죠.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다음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해야 되죠. 그다음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에다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우고자 하는 그 문제 혹은 그 공동체에 초점을 두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많은 아이들은 마치 내가 이 문제 해결함으로써 내가 진짜 잘났다. 내가 엄청난 리더다. 내가 했던 게 너무나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공한 아이들은 에세이의 마지막 my narrative의 끝은 뭐냐면 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교류했던 제3자 그 공동체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diversity EC는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다 하겠지만 이 질문들을 한번 꼭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What are you crazy about? 왜냐면 우리가 아까 exceptional하고 diversity하고 나와 남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 질문 하나가 이제 그 연방 대법원 때문에 생겼던 질문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근데 이거는 아카데믹도 아니고 커뮤니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카데믹 빼고 커뮤니티 빼고 아이들한테 던지는 건 넌 뭐에 미쳐 있니? 그리고 너는 뭐 하는 걸 좋아하니? 그리고 넌 남들과 어떻게 다르니? 요 아카데믹 리더십 뺀 차원에서
EC나 다이버시티 개념에서 이제 아이를 평가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적어도 한 개를 답할 수 있는 활동은 있어야 됩니다. What are you crazy about? 예시롭게 What are you crazy about? UN, MUN 봅시다. MUN으로 뭐 MUN에 crazy부터 칩시다. 그냥 이건 랜덤하게 한번 해볼게요. MUN, EC, 오케이, MUN. 아 이게 뭐가 하겠어요? 그 MUN 그 클럽이 없으면 만들겠죠. 아니면 MUN 프레젠까지 되겠죠. 좋아요. What next? 오케이. 뭐 지역 대표 하겠죠. 그다음에 대회 나가겠죠. What next? 이 디그리가 이런 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혹시 국가 대표를 했다. 그다음에 뭐 국제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 파란 색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What is that yellow narrative? 그리고 What do you do simply for fun? 이거는 진짜 티네이저로서 제가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봤을 때 학생으로서의 자아와 청소년으로서의 자아. 그래서 요새 많은 학교들이 이 청소년으로서의 자아를 알기 위해서 What are you crazy about? What do you do simply for fun? 아니면 write a letter to your roommate. 이런 편지 쓰기. 요 세 가지 유형. 아니면 누구한테 편지 쓰기. 요 세 가지 유형의 에세이를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이 에세이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째 그 diversity EC 중에서도 crazy about, do it for fun, distinguish yourself, thank you about. 근데 I want to know the teenage aspect of the applicant. 이 아이의 애늙은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고 모범생 학생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청소년으로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그리고 제가 방금 MUN으로 그 디그리 트라이앵글로 했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게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초록색에 머물러 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얼리 때 BC Excellent School 지원하세요. 코넬 지원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 4. 그러니까 트렌드 3가 되게 중요했어요. 되게 중요하니까 이 트렌드 3를 꼭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트렌드 4는 Know Yourself. 이거는 그냥 트렌드 3 내용이 너무나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는 개념에서 또 다시 한번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을 알라. 이건데 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비 아니면은 힙스, MIT 안 가면 인생이 꼭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공대 애들 왜 그렇게 힙스를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대 애들은 그 조지아 텍, 카네기 멜론, 텍사스 어스틴 이런 데 가야죠. 노스웨스턴, 유펜, 듀크 아니면 리버럴 아트 컬리지 같은 데 가야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아이가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어요. 이 아이는 가장 좋은 루트는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서 바이올로지 전공하고 하버드나 MIT나 스탠퍼드로 대학원으로 바이오 엔지니어링 가는 거예요. 이 루트가 장점이 뭐가 좋냐면요. 첫 번째 들어가기도 쉽고 학부. 그다음에 대학원 가기도 쉬워요. 하버드 바이오 갔다고 해가지고 하버드 바이오 엔지니어링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 학점 받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에러 원, 그 아이비하고 힙스, MIT가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도 여기 가는 게 지금 맞는지 저는 고민되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아이의 꿈을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bad choice였어요. 아이비 가는 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엔지니어링이나 퓨어 사이언스, 그뭐 로스쿨, 뭐 professional health schools, med school, pharmaceutical studies,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아이들은 저는 아이비리그나 힙스가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내용들은 대학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루트에 따라 가지고 보다 더 적절하고 준비가 잘 되는 think of it in the long run 그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아이의 커리어 프로젝트 뭐, 뭐 연말 그 부모님 그
모임 가가지고, 우리 애 어디 붙었어. 이 자랑할 거면은 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이의 커리어상, 그리고 아이가 리더로서의 성장하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커리어 프로젝트를 해서 어디가 가장 맞는 학교인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아이비가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이비 내에서도 이거야. 내 장점과 무관하게 그냥 눈치 싸움하는 아이들.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아이는 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나 예일 지원하고 있는데 예일은 civic engagement가 없으니까 나는 브라운 갈래?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 응용 과학은 강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있고 그냥 월등하게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버드는 좀 힘드니까 프린스턴은 힘드니까 예일 지원할까? What? 지금 말도 안 되는 식의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점을 알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error 3. I will regret argument.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BU 합격률 34%, BC 34%, 콜로라도 컬리지 51%, 에머리 32%, 포덤 60%. 포덤 같은 경우에는 they have an excellent business program. 그 다음에 맨해튼 안에 있기 때문에 business journalism, religious studies는 분리돼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게 서강대랑 같은 재단입니다. 그 캐톨릭 재단. 그래서 취직 100%예요. 왜 안 가요? 조지아 테크,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예, 물론 시골에 있지만 excellent school, great schools to get into law school. 그리고 DC, political science 하기에 너무나 좋은 학교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교 선택. 그래서 저는 진짜 황당한 질문들. 우리 아이의 학교 리스트 그 리스트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작성을 열심히 저는 해요.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무시하고 우리 그냥 아이비 내에서 몇 개만 골라줄 수 있을까요? What? 그러니까 에러 1. 제가 말했던 그 실수 유형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know yourself 이거 트렌드 사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트랙을 내 인생 목표를 뚜렷이 하는 아이들은 결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know yourself. 근데 이게 저건데 deviating within the ivy without realizing your strength.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 선택함에 있어서 왜 나의 장점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들은 이 5가지 이야기를 원해요. 먼저 대학교 어떻게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고 근데 이 5가지 내용을 원합니다. 아이의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아이의 고등학교 삶을 통해 가지고 이 5가지 이야기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거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그 전공 과목 아니면 주제. 그다음에 나의 가치관, 이 학교에 왜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나의 자신. 어떤 학교는 teenage narrative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exceptional talent narrative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for fun narrative가 될 수 있어요. 이 5개 narrative가 있어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6개, 둘, 넷, 여섯, 8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버드는 어려우니까 난 예일 지원할래. 이게 아니에요. 하버드를 지원하는 아이와 예일 지원하는 아이는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좀 차이가 뭐냐면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커뮤니티가 조금 다르죠. 예일은 시빅이고 하버드는 그냥 컨트리뷰션 커뮤니티고 프린스턴도 시빅이고 그래서 예일을 할까 프린스턴을 할까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거의 다 겹치니까요. 안 겹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예일 할까 프린스턴가 고민하는 애들은 어디서 이제 고민을 하냐면 이제 intellectual experience, idea, academic subject 요 부분 갖고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 이론적으로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프린스턴 지원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academically 진짜 diverse하고 그, 그 interdisciplinary 하다. 그럼 예일하고 프린스턴 고민한다면은 예일을 하고요. 근데 예일하고 프린스턴 고민하기보다는 예일하고 브라운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맞죠. 예일, 브라운, 스탠퍼드 이게 interdisciplinary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장점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학교 리스트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뭐 쓸데없이 딴 거 갖고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이러한 이야기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학교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나의 장점을 보면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의 단점, 항상 남의 의식, 눈치, 이런 거라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장점, 봅시다. 이거는 제가 한 네 가지 모델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떤 모델에 해당되는지, 내 장점. 그래서 모델 1. 근데 내 활동의 한 50% 이상이 공부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volunteering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많이 있지 않다는 게 뭐냐면 뭐 일주일에 한 시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경우 이 아이들은 고민해봐야 할 학교는 코넬, 존스 홉킨스, vanderbilt, 노스웨스턴, 카네기 멜론 요쪽 학교를 고민해야지 딴 데 고민하지 마세요. 이 모델 1은 이 학교에 가야 돼요. 물론 기본적인 게 다 충족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또 모델 2. 내 장점을 보니까 30%는 진짜 아카데믹하게 엑셀런트한 것 같고 내 활동들에 전체에서 30%는 이 봉사 리더십에 진짜 나는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30%는 뮤직하고 미술 둘 중에서 하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모델 1도 다 지원해도 되지만 좀 더 나간다면 유펜, 코넬, 컬럼비아 정도까지 이제 고려해봐도 됩니다. 이제 모델 3. 그럼 나는 과연 언제 딴 데까지 갈 수 있냐? 모델 3. 한 50%가 봉사나 리더십 관련된 거고, 25%가 애카데믹이고, 25%가 운동, 아트, 뮤직 정도로 내 원서에 구성이 돼 있어요. 1번, 2번 다 고려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게 Dartmouth, Brown, Yale, Princeton. 요 정도, 요 정도의 내용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델 4 같은 경우는 모든 영역에서 아까 말했던 그 스트렝스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디그리 트라이앵글에서 그 상위 디그리까지 가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이제 스탠퍼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하고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건데 해봅시다. 이 트렌드 4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가지고 고민 학교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은 학교 고를 때 이렇게 갔나요? 아니면은 나의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나의 쓸데없는 이기심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셨나요? 간단해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갖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히 파악한다면은 학교 선택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존 홉킨스, excellent school. vanderbilt, excellent school. 아이비가 아니어도 너무나도 좋은 학교예요. 코넬, great school.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비 안 나오신 분들은 코넬 무시하지 마세요. Who are you to do so? 왜 코넬 무시해요? 특히 학생들. 코넬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저랑 뭐 코넬은 아무 이익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뭐 코넬 정도야. 코넬 정도야?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원서를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know yourself. What are your strengths? 나의 장점을 정확히 보시고 학교를 골라야지. 내가 원한다는 거. Life ain't so easy.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가질 수 있다면은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재미없는 삶이지. 어, anyway. 그래서 우리 네 번째 트렌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한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다는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트렌드 5. 이게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이제 좀 짧아집니다. Continuous tense.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학 입시 질문들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접근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모든 대학교 입시 질문들을 보면은 현재형이나 아니면 진행형으로 작성돼 있어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너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뭐니? 뭐, 그러니까 현재형, 진행형으로 되는데 우리 애들은 대답하는 거 보면 다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내가 뭘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질문은 현재형이고 대답은 과거형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아까 피라미드에서 그 삼각형에서 봤듯이 톱 대학교들은 그래서 더 뭐 했니를 물어보는데 아이들은 난 이걸 해가지고 완료했다. 문제 해결했다 끝나고. 그래서 시제적인 일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활동들, 그리고 내가 대학교에서 강조하는 활동들은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럼 입시한 다음에 밥 안 먹어요? 우리가 뭐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있으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되겠죠. 뭐 금식 기도를 한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 뭐 입시 한다 원서 낸다면 숨 안 쉬나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현재형, 진행형을 원하는데, 그리고 그러한 흔적을 원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커먼 앱에다가는 12학년 때도 하고 있다라고 써놓고 모든 답은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에세이들이 끝날 때는 이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아니면 현재형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have done, continue to do, completed, making progress, limited, expanding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했다, 무엇을 완료했다, 무엇을 제안했다, 그리고 무엇이 제한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 합리와 내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나 뭘 아직도 하고 있다. 진행 중이다. 확장 중이다. 뭐가 완성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과거형으로 쓰면 완성된 것 같아요. 현재형이나 그 미래형으로 썼을 때는 진행형으로 썼을 때는 뭐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잘 봅시다.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그 뭐냐 리더십 내러티브나 그 피라미드 그 트라이앵글 그 내용을 보면서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continue to do so. I am continuously making progress. I am continuously expanding.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를 그 꼭 명심해 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implications.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냐면은 대학교는 끝까지 대학교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AI 필터링, 그다음에 이런 에세이나 이런 활동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신시하게, 즉 진실되게 이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진실되게 무엇을 한다라는 거는 have do니까요, continue to do so일까요? 진실되게 무엇을 한다는 거는 I've completed일까요? 아니면 making progress일까요? 답은 뻔하죠. 진정성을 나타내고 내가 진실되게 거기에 헌신을 하고 싶다면은 진행형입니다. Continue to do so, making progress.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너무나 당연했던 걸로 생각했는데요. 이번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뭐 작년 거도 먹고 올해 거도 먹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텐스 되게 작은 걸 수도 있어요. 작은 걸 수도 있지만 너무나 큰 리퍼커션이 있는 거고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길 바랍니다. 네, continuous tense. 그래서 now transect the onion equation. 이거 뭐 양파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또 하나 이제 시각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이걸 봅시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양파처럼 관역처럼 외부에서 안으로 우리가 점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활동의 진정성을 나타내에 있어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 기초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냐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만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만 투자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50시간이 뭘 투자하고 있는데 성과를 안 낸다. 그럼 포기하세요. 그거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아니언 이퀘이션은 뭐냐면은 시간 투자를 하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는 어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들과 내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관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아니언 이퀘이션 이 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리서치 앤 인턴십 봅시다. 근데 솔직히 리서치하고 인턴십이 있으면 샘플 1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왜냐면 accomplishment 중간에 왔잖아요. 리서치 앤 인턴십.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대학교는 뭘 보냐면요.
과연 이 친구는 이 리서치하고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즉 낙하산이 아닐까? 그래서 does he or she have the skills? 우리 그 주황색 관역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턴십하고 리서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학점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좀 자그마한 대회에 대한 수상 경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그마한 뭔가 이런 학업 관련된 게 뭔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내요. 이 초록색 관역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상위 대학교 가려면 그래서 뭐 이 다음에 뭐가 있니?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니? 그리고 리서치 결과로서 너는 남들과 어떻게 다르니? 뭐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 아니언 이퀘이션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우리가 어느 활동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자신 있는 활동을 무조건 초록색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 표에서.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와 관련된 어떤 그 기초 자료가 있지? 기초 자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활동을 그럼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지? 했을 때 기초 자료를 잡아야 되겠죠, 먼저. 그 다음에 기초 자료가 잡혔다. 그리고 리서치하고 인턴십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how does he or she distinguish him or herself?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뭐 리서치를 10개 했다? Maybe.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continuous, sincerity. 그래서 요 관역이 어떻게 보면은 트라이앵글과 다르게 트라이앵글에서는 우리가 정도를 봤다면은 이 관역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의 완성도, 그 패키지.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다양한 활동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은 무엇을 했냐는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는 활동을 이 초록색 관역에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대답해 보면서 아이의 활동을 정리하면은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공한 아이들은 이 공식을 충족을 해줬어요. 실패한 아이들은 초록색은 많지만 그 근거 자료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잡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막판에 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되게 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제 일곱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그 이 대학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대학교를 지원했을 때, 나는 어느 대학교 지원할래. 이런 아이들보다 조금 know yourself랑 그 아까 말했던 그 네 번째인가? 그 know yourself랑 좀 비슷한 건데, 이 specialized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애들이 좀 확률이 높았어요.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health science 프로그램, 의대나 치대나 약대 가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약대들 같은 경우 특히 이건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으면 나중에 좀 이건 이거 자체로도 하나의 이제 웨비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요 특히 med스쿨하고 덴탈 스쿨은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과연 의사나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학교를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만약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학부 덴탈 스쿨 포기하세요. 왜냐면 좋은 학교는 이게 뭐 학부 때부터 가는 게 없기 때문에 프리 덴탈 그것도 그냥 포기하세요. 근데 내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뭐 그 국경 없는 의사 협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난민 지역에 가 가지고 나는 평생 희생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는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의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회 많습니다. 1년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국적이나 이런 걸 좀 따지겠지만 의사가 되는 길은 많아요. 단 좋은 학교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의사가 그래서 물어보세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루마니아나 뭐 이렇게 동유럽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미국 내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마스티코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제 이과잖아요. 먼저 수학이랑 물리 잘하는 애들은 약대 지원 안 해요. 공대 가고 싶은 애들도 약대 지원 안 해요. 컴싸 가는 애들도 약대 지원 안 해요. 그다음에 그 의사나 치대 가고 싶은 애들도 약대 지원 안 해요. 자 봅시다. 벌써 공대 안에서 이과생들 중에서 6개 군이 없어졌어요. 대부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약대 같은 경우에는 EA 때나 ED 때는 합격률이 엄청 높아요. 하지만 이제 ED 떨어진 아이들이 아, 내가 뭘 하지 했을 때 약대가 되게 이제 돈도 잘 벌고 영주권 나오기도 쉽고 그다음에 뭐 되게 편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 사이언스 프로그램에서 약대 같은 경우에는 ED 때 나의 경쟁자들이 다 딴 데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 거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 대학교 간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인데 봅시다. 여기서 CCP 그 콜롬비아 컨바인 프로그램 조지타운 콜롬비아 조지타운에서 기초과학을 하고 콜롬비아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로 뽑아요. 리스티 브라운 이건 다 알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 내에 조인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CCP로 가는 게 콜롬비아 졸업장 받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내가 졸업장이 나는 진짜 원한다. 뭐 이런 기회도 한번 보세요. 끝에 가서는 CCP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조지타운 졸업장 하나, 콜롬비아 졸업장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조지타운에서는 이과대학교 졸업장, 콜롬비아에서는 공대 졸업장, 리스티 브라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 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US Europe College 프로그램, 콜롬비아 사이언스 포. 이건 정치외교나 국제관계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매우 그 좋은 프로그램이죠. 졸업증도 콜롬비아 따로, 사이언스 포 따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로스쿨 프로그램.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 많은 아이들이 문과생들 중에서 나중에 나는 로스쿨로 가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쓸데없이 그 진짜 내가 이 확신이 있다면은 아이비나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니라 UK, US 로스쿨 프로그램을 노리세요. 예를 들어서 뭐 킹스 컬리지나 그 UCL이나 네 보면 다 콜롬비아랑 조인트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케임브리지는 하버드랑 돼 있고요. 영국에서 2년, 미국 JD 2년 하면 양쪽 주리스딕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증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년이면 끝나요. 미국 로스쿨 학부 4년, 로스쿨 3년 7년. 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리버럴 아트 컬리지 앤 그레이지엇 스쿨. 내가 가고 싶은 게 대학원이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너무나 많이 근데 뭐 리버럴 아트 컬리지 했다고 뭐 수업 뭐나 그 톱 2, 3만 지원하지 마세요. 이건 톱 30, 40까지 적용됩니다. 리버럴 아트 컬리지 아니면은 랭킹과 상관없이 특화되어 있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리드 컬리지 자체도 뭐 50% 이상이 아이비리그나 MIT로 대학원을 가니까 그 내가 이과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하고 톱 티어 로스쿨 가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리버럴 아트 컬리지에 가가지고 준비하고 장학금 받고 통과한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세븐은 뭐냐면은 이런 스페셜라이즈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이용했냐에 따라 가지고 입시 결과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는 학교 네임밸류로 보지 말고요. Think about your future.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세요. 내 미래가 뭔지. 네, final words.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거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 입시를 통해 가지고 7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이들을 진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끝은 우리가 리버스 피라미드로 가겠습니다. 기초는 뭐냐면은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내러티브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핵심은 백그라운드 에세이 때문에 우리가 다이버시티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랍니다. 네, 오늘 했던 7가지 내용을 좀 길게 했죠. 지금 80분 정도 얘기했네요. 저도 목도 좀 아프고 이제 80분 정도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많은 내용이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아이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신 다음에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